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3시간 진행하고 오후에 4시간 진행하는 이런 구성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 무엇을 했는가 라고 하는 점 필수 라이브러리를 이제 다루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필수 라이브러리와 도구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리뷰의 형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논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1.7절의 내용이고요.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이제 응용 사례 정도로 번역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죠?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뭐 앱을 만들자는 거냐 뭐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0페이지 11번 입력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로드 아이디스라고 하는 것을 적재했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시들이죠. 이거의 목표는 공부용입니다. 이거 학습이라고 부르면 오 기계 학습 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 있어서 이거는 그 인간이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요거랑 이제 실제로 이제 기계 학습을 뭐 당연히 이걸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예시 데이터들은 기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면 반드시 이제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그런 이제 데이터 셋들을 어,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데이터셋을 뭐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제 획득을 해서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 편리한 시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이썬에서는 자료용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로드를 해가지고 여기에 변수에 뭐가 담겼는지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타입을 통해서 종종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그 확인 결과적으로 이제 번치라고 하는 이제 자료형이고 이런 자료형은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표준 자료 구조는 아닙니다. 파이썬의 이제 스탠다드 자료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scikit-learn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자료 구조이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개발이 이제 수행이 된 거죠. 이 번치는 우리말로는 이제 뭉치나 뭉텅이 정도로 번역이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고요. 그런데 이 키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니까는 아이고, 다음과 같이 그 사전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접근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순서대로 이제 살펴볼까요? 먼저 이제 그 40페이지 하단에서 description의 약자로 보이는 요 키에 접근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리스에서 description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프린트문으로 좀 이제 전체적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출력이 너무 많을까봐 이제 그 이 중에서 이제 일부만 적당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귀찮으니까 또 이제 다 보기도 해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다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많은 경우에 그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보통 출력을 이렇게 접어 두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경우에는 펼쳤다가 접어뒀다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교재처럼 굳이 이제 제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많은 경우에는 줄여야 되겠지만요. 근데 보시면은 웃자고 저짜고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를 잘 하시겠지만, 그죠? 근데 요새는 좋은 점이 이런 셀 출력을 복사를 해서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챗GPT한테 번역해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를 어, 꼭 잘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번역,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출력된 내용을 복사해서 번역을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봤습니다. 꼭 하시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냥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응답이 된 것 같으니까는 이제 밑에 내려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나오니까는 좀 좋네요. 그죠? 아이리스 식물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아이리스는 우리말로는 이제 붓꽃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냥 번역을 이제 음차했고 번역을 하진 않았네요. 붓꽃이고 이거는 이제 뭐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9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1-2번과 같은 요런 것이 이제 이 붓꽃이고 영어로는 아이리스라고 합니다. 야, 근데 내가 알기로 아이리스 홍채 아니야? 홍채? 맞아요. 홍채도 아이리스입니다. 아이리스. 그래서 요 아이리스 플랜트라고 이렇게 명시를 이제 해서 이제 붓꽃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얘네도 동음이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셋이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인스턴스의 개수가 이제 150건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속성이 이제 4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정보를 같이 한번 이제 간단한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를 맞춰서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40페이지 13번 입력에 대해서 같이 이제 확인해 봤고요. 41페이지에서 타겟 네임과 피처 네임즈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식은 이제 동일한데요. 아이리스에서 이제 타겟 네임즈 이렇게 보시면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품종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품종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냥 교재 순서를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요. 피처 네임즈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성 명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특성이 무엇인가는 이제 데이터랑 같이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야, 이거를 왜 2번을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 이거를 이렇게만 하면 할당하는 거기 때문에 출력이 안 보이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이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특성 명칭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이제 해주셔야 돼요. 근데 프린트문이 좀 귀찮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트문을 이제 종종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데이터를 살펴봐야지 납득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에 16번하고 17번 입력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의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대체로 넘파이의 배열의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지만 특히나 데이터가 이제 넘파이의 배열의 형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좀 많아 보이니까는 처음 5개 정도만 출력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shape이라는 속성도 확인을 같이 한꺼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0개의 행으로 되어 있고 4개의 열로 되어 있는 이제 행렬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의 처음 5개만을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나머지는 생략이 된 상태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연산을 위해서는 넘파이 이제 배열이 좋은데 이 가독성은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좀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다스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제 도입하고요. 예, 이름이 기니까 이제 PD라고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하고 아이리스 컬럼즈 아이리스의 이제 피처 네임즈로 이렇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잘 됐으면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이제 저장하고 이렇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면서 한꺼번에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점이 뭐냐면 직전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그 속성에 접근을 했는데요. 요게 이제 키죠. 색인들. 그런데 이제 번치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그 점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뭐 자동 완성도 더 잘 되고 또
작성하는 문자도 더 적기 때문에 이런 식이 이제 가능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피처 네임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넘파이와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가독성이나 이제 조작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넘파이의 ND 어레이는 그 임의의 n 차원짜리 텐서를 표현하는 데는 적절한데요. 표 형식으로 표현된 데이터들은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같이 이런 자료 구조들이 좀 이제 좋고요. 또 보시면 열 제목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거는 ND 어레이 쪽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 제목을 피처 네임드로 설정하니까는 이게 뭔가의 길이고 너비고 그렇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근데 한국어 발음으로는 요거를 읽기가 좀 그래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꽃 받침이랍니다. 그죠? 이거는 아까 이제 번역에 나와 있던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꽃잎의 길이와 너비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개 이제 속성이 이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실 것은 요 위에서 이제 코드를 이제 작성해 나가고 있으신데 혹시 이제 그 위쪽에 코드를 추가적으로 삽입하고 싶으면 이제 여기서 마우스를 여기다가 위쪽에 갖다 대면 코드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코드 추가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에서 타겟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예측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0번하고 1번하고 2번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각 뭐냐면 아까 위에서 이제 보셨던 요 세터사 버시컬러 버지니카를 각각 0번, 1번, 2번의 정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우리 이 예측 목표는 다음과 같은데 요거를 이제 품종으로 좀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펜다스 이제 시리즈라고 하는 걸로 타겟을 이제 바꾸고요. 이건 좀 아래쪽에서 할까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선수 지식에 해당하는데 만약에 이제 해설이 이제 필요하시면 여기 잘 해설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예시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예시는 요 데이터셋은 1937년에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라든지 머신러닝의 헬로 월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이제 너무나 많은 문서가 존재하고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은 챗GPT가 이제 인터넷에 문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이제 대응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요 각각에 대해서 이걸 수행하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잘 된 것 같은데 요 품종과 관련해서는 이제 요 타겟은 클래스의 레이블을 포함하는 이제 배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값이 이제 0번, 1번, 2번에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고요. 요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줬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나 인터넷에 많은 문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클래스 레이블을 범주형 데이터로 변환하고 품종이라는 세열을 이제 추가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잘 됐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 품종열이 다음과 같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명칭으로 짐작하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뭐랑 같냐면 아까 그냥 처음 5개를 선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 그냥 5개를 이제 보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5개를 보여줍니다. 원하시면은 뭐 7개를 보겠다 하면은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그냥 5개만 이제 보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얘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그냥 처음 5개를 이렇게 선택하셔도 동일한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도 이제 편한 걸 이제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이게 가독성은 조금 나은 편이죠. 그죠? 첫 부분을 이제 보겠다. 이런 식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런 형태의 데이터였습니다. 이런 형태의 데이터였는데 이것을 이제 가공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 이거를 이제 파일의 형식으로 좀 이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탐색기 탭에서 보시면 day1.ipynb 파일이 이제 있는데 iris.csv라는 파일이 같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iris.csv 파일을 한번 이제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CSV라고 하는 것의 C가 컴마, 쉼표잖아요. 쉼표로 구분된 값들이니까 각각의 열들이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색상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 확장이 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확장 탭에서 보시면 어떤 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 요 엑셀 뷰어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CSV 아마 요거가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열을 색상으로 이렇게 구분해 주는 이제 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확장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확장이 이제 더 설치가 됐는데 그 뭐냐면 이제 엑셀 뷰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네, 제가 이제 편의를 위해서 제시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언제 쓰이냐면 요거를 오른쪽 클릭해서 보시면 프리뷰라고 하는 게 아마 있으실 겁니다. 미리 보기 뭐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나오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면은 이제 선택 메뉴에서요. 그래서 이제 프리뷰를 이제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엑셀에서 연 것처럼 이제 표 형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표 형식의 데이터를 이제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코드를 의지하지 않고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장해서 그 데이터 랭글러라고 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이제 확장입니다. 요거까지 설치가 아마 되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요 설치됨의 목록이 없으시면 이 명칭을 이제 찾으셔도 되는데 뭐 필수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있으면 이제 뭐가 좋냐라고 하면 이런 게 좋습니다. 아이디스 CSV에서 그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아까와 이제 그 프리뷰 대신에 데이터 랭글러에서 열기 이런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선택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랭글러에서 열어보시면 얘가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히스토그램들이 나오죠. 각 열별로. 그리고 뭐 누락된 값이 있는지 살펴봐 주고요. 데이터가 이제 행이 150개고 5개의 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4개에서 플러스 1개를 우리가 품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 5개의 열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각 열별로 이제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 같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뭐 4.3, 뭐 7.9 이런 건데요. 이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그냥 그 확장 기능이고 다 이제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이클론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와서 살펴볼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품종열을 이제 가보시면 이제 이 누락은 없고 고유한 값이 이제 3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유형이 이제 3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가 각각 33%씩 있다. 즉 3분의 1씩 고르게 이제 분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랭귤러를 사용하시면 기본적인 분석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네,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하는 것도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이제 적재하고 살펴보는 것을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45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 데이터 살펴보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살펴보는 방법을 이제 편의를 좀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랭글러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는 방법을 이제 먼저 이제 안내를 드렸고요. 이 정보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고,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이제 대답을 하는 과정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머신러닝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냐? 그죠? 그러면 문제 자체를 지금 정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문제가 이제 뭘까요?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4.7, 3.2, 1.3, 0.2라는 수치를 입력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것만을 보고서 이건 세토사지 라고 하는 이제 품종을 맞출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풀기에 적합한 형태의 이제 데이터입니다. 즉, 이제 머신러닝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를 규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머신러닝을 수행한다는 것은 일단은 그 문제를 잘 정의를 이제 해야 되는 건데요.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게 이게 유일한 건 아니지만 가장 자명하게도 다음과 같은 문제를 규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꽃잎과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의 측정치를 기반으로 이제 이게 뭐 세토사냐 버시컬러냐 버지니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상하고 이제 싶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데이터를 조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라고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품종 정보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정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냐? 아닙니다. 그 몇 가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지도 학습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사이킬런에서 클러스터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종이 몇 개가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K민즈한테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비지도 학습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계학습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품종을 예측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품종이 이제 예측이 됐는데 우리가 세 개를 찾으라고 하면 어쨌든 이 알고리즘 무조건 세 개를 찾습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대체로 1로 예측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언젠가부터는 이제 0으로 대략적으로 예측하기 시작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2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가 시작된 지점에서는 대체로 인데 중간중간 0도 좀 섞여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맞습니다. 이것도 그 K-민즈라고 하는 비지도 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이고 이것도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게 맞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좀 표현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품종이 이제 예측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한번 이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미 우리가 아이리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을 해 놓은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이제 플랫이라는 이제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내부적으로 아까 소개해드린 PLT를 활용합니다. PLT를 직접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종종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플러그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종종 편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그래프의 유형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스캐터, 산점도라고 하는 이제 그래프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2차원의 산점도를 이제 그릴 때는 2차원 평면에서 이제 X랑 Y축이 결정이 이제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X축의 값은 뭘로 하고 Y축의 값은 뭘로 할 건가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지정해 줄 때 제가 0번하고 2번이라고 지정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제 열이 4개가 있습니다. 총 5개가 있죠. 그 품종까지 이제 5개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열 제목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열 제목은 막 문자열로 막 이렇게 그 입력을 하셔야 돼서 좀 귀찮으니까 열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0번이면은 첫 번째 열을 X축의 값으로 선택하고요. 2번이면은 세 번째 열의 값을 Y축의 값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같이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요 X축은 첫 번째 열, 꽃받침의 길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됐고요. Y축의 값은 꽃잎의 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꽃받침의 길이가 이제 5인 것들이죠. 5인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꽃잎의 길이가 뭐 1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큰 것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그게 여기에 이제 점이 찍힌 거죠. 이게 이제 산점도가 그려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뭔가 같은 그룹일 것 같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같은 그룹일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이게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컬러를 품종 예측으로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요 빨간색은 이제 1인 경우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같은 그룹으로
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예측을 했고, 또 중간에 요 0번으로 예측한 것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2번으로 예측한 것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제 되면서 뭔가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의 예측인데 이게 실제 정답일지 여부는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래프를 두 개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시각화를 통해서 분석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음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패턴도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들은 같은 방식으로 산점도를 그렸는데 어, 알고리즘이 예측한 품종하고 실제 정답이죠. 요 타겟은 이제 정답인데요. 그 정답하고 나란히 놓고 비교해서 어떤 게 맞았고 어떤 게 틀렸는가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해 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해설과 이제 분석은 우리 오후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